나이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조카 돌잔치, 지인의 부모 장례식까지 슬프게도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지갑도 같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이 정도는 어른으로서 당연한 예의지라며.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나의 기쁨과 슬픔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내 생일, 내 수술, 내 힘든 날, 축하도 위로도 아무도 하지 않더군요. 결혼식엔 오지도 않던 사람이 조카 결혼엔 돈을 더 요구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같이 밥 안 먹어본 사람이 장례식장에선 왜 꼭 봐야 하는지 이젠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조사비. 이게 인간관계라지만 사실은 돈으로 유지되는 인맥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까봐, 욕먹기 싫어서, 소문 날까봐 이런 이유로 계속 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노년엔 이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중 5만 원, 10만 원이 나가는 건 생존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줄일 건 줄여야 합니다. 남들 다 낸다고 나도 낼 필요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돈을 줄인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돈까지 쓰는 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경조사비 어디까지 줄여도 되는지, 어떻게 줄이면 인간관계는 지키면서 돈은 아낄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아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줄여도 되는 경조사의 기준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경조사비는 오랫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나고 수입이 끊기고 국민연금 외에 딱히 고정 수입이 없는 지금 경조사비는 정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 얼마를 줘야 하느냐보다 안 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생겨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반드시 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늘 5만 원, 10만 원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나이 들면 세워야 할 경계선입니다. 먼저 기준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건 관계의 거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인가? 슬픔을 같이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면 경조사비는 줄이거나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 인사팀에 있던 선배의 조카 결혼식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 없는데 그 선배랑 옛날에 회식도 했고 친했었지 하는 기억 하나로 10만 원을 내는 건 내 감정과 관계없는 소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 결혼식에 왔었는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안부라도 한 통 주었는가? 과거에 받은 만큼만 혹은 그보다 조금만 되돌려 주는 게 충분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준 사이였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 쪽에서 더 챙기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균형이 안 맞는 관계에 계속 내가 돈을 쓴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앞으로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사회생활이 거의 끝났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길 확률보다 지금 있는 관계가 정리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 향후에 자주 볼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이웃이 상을 당했을 때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라면 소액이라도 예의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안면만 트인 관계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내는 건 나중에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왜 저랬을까? 네 번째는 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비를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뭐라고 할까봐, 동네에 소문 날까봐.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을 내는 사람들끼리만의 문화입니다. 내가 줄일 줄 알아야 남도 줄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야 남도 눈치를 덜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며 5만 원, 10만 원 내는 상황은 그냥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나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마지막에 고려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줄 건 줘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내는데? 그런 마음이 결국 당신의 생계비를 깎아먹고 당신의 병원비를 줄이고 당신의 외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조사비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하하고 싶은 여유,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여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건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줄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람은 내가 돈을 줄였다고 해서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5만 원 줄였다고 끊기지 않고 10만 원 안 냈다고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람일수록 내 사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미안해하고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이제부터는 기준 없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존중받는 어른의 길입니다. 둘째, 나도 줬으니까 너도 줘는 착각입니다. 경조사비는 보통 주고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5만 원, 10만 원 줬으니까 당연히 이번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이제는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수입이 끊긴 채 연금에만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내가 줬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이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20에서 30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했고 함께 일도 했고 거의 매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했고 그 사람은 승진해서 본부장이 됐습니다. 서로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만 원을 챙겨줄까요? 대부분은 오지도 않고 연락 한 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넉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처럼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그 집 결혼식에 10만 원 줬는데 그 집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이런 걸 꼼꼼히 기억하는 건 주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쪽은 아, 그런 일도 있었나?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괜히 억울해지죠. 나는 다 기억하고 챙겼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사람도 멀어지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기준으로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지라고 기대하는 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받기 위해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가지고 거래처럼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언젠가는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고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사고방식이 나를 더 큰 지출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내가 10만 원 냈으니 이번에도 10만 원 내야지. 이 사람도 내 결혼식 왔었으니까 조카 결혼에도 챙겨야지. 그때 고맙게 받았으니 지금은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늘리고 내 기준 없이 지출하는 습관을 굳히고 결국 후회만 남게 만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줄 수 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게 나의 선택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례하거나 배신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도 상황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경조사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받을 차례를 기다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지금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횟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관계를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도, 기대도, 소비도. 경조사비는 내가 예전에 줬으니까라는 이유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관계,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는 돈입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계속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과거의 후한 내가 지금의 노후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땐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존중받는 방식입니다.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셋째, 줄이더라도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비를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줄이면 사람이 떠날까 봐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결국 내 사정을 외면하고 남 눈치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돈을 덜 냈다고 관계가 틀어지나요?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그 돈으로 판단할 만큼 얕은 사람인가요?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꼭 10만 원짜리 봉투 안에 들어 있어야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 제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예전처럼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에 밥 한번 꼭 대접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봉투 속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이가 들었고 우리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해서 챙기는 사람을 보면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쟤는 또 무리했네. 본인 사정도 어려울 텐데.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줄이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설명을 곁들이는 것, 한 번은 말로 먼저 표현하는 것, 이 차이가 사람을 남기느냐 잃느냐를 가릅니다. 또 하나, 줄이는 방식에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줄이는 것, 모두에게 같은 선을 적용하는 것, 이게 있어야 쟤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즉, 경조사비는 줄이되 기준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 혼자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50만 원, 친한 친구는 30만 원, 애매한 관계는 전화나 문자로 대체. 이렇게 정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이번엔 얼마를 내야 하지? 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줄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요즘은 봉투보다 마음을 주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손편지, 문자, 전화, 조촐한 식사.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정성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써? 맞습니다. 요즘 아무도 안 쓰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는 꾸준한 정성과 관심으로 유지됩니다.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는 따뜻함. 이게 진짜 사람을 남기는 힘입니다. 예전엔 경조사비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경조사비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물질보다 마음이 더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다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돈이 없으면 관계도 끊긴다는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조사비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넨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진짜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줄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 있게 줄이세요. 그 대신 따뜻한 말을 남기세요. 그게 진짜 사람을 남기는 길입니다. 넷째,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도 욕먹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줄였는데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남들은 다 20만 원 냈다는데 나만 10만 원이면 얘기 나오지 않을까? 경조사비를 줄이기로 마음먹고도 가장 많이 생기는 고민입니다. 나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지출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들과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달라도 욕먹지 않는 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미리 말하는 게 후폭풍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수입이 좀 줄어서 마음만 보낼게요. 이해해줘요. 형님, 제가 요즘 좀 빠듯해서 이번엔 조용히 축하만 드리겠습니다. 진심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식사로 꼭 대접할게요. 이런 표현은 상대가 오해하거나 불쾌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으면 이해합니다. 침묵이 오해를 만들고 간단한 한마디가 오해를 막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적용하는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한테만 줄이면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라는 공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경사는 10만 원만 낸다. 가까운 가족 외에는 경조사비 안 낸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일관되게 행동하면 남들도 받아들입니다. 경조사비의 세계는 은근히 형평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기준만 확실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경조사를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 참석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절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애도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상대도 덜 서운해집니다. 네 번째는 함께 나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를 줄이더라도 내가 사람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돈 대신 직접 쓴 편지를 드릴게요. 다음에 소박하게라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시간 내서 꼭 뵙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으면 사람은 돈은 적지만 진심은 크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돈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없이 버티지 않기입니다. 경조사비를 줄인 후 상대가 눈치를 준다고 느낄 때 말없이 버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안 냈다고 뭐라고 하네? 괜히 나만 돈 아낀 사람처럼 됐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만만 쌓아두면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집니다. 이럴 땐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그땐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랬어요. 대신 오늘 꼭 밥 한 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멘트 하나가 사람 간의 어색함을 지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언제나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해야 마음도 풀리고 상대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당당함입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아낀다고 내가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준을 지키고 지출을 조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존중받아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행동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를 더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를 준비하세요. 표현 하나를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세요.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그만큼 나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결국 나를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다섯째, 경조사비를 줄이고 싶다면 평소에 이 습관부터 바꾸세요. 경조사비는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갑자기 앞으로는 안 낼 거야 선언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조차도 그게 맞는 선택인지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바꿔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의 정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리를 못해서 더 지출하게 됩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인데 예전에 친했다고 관계가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결국 경조사 통보가 왔을 때 이 사람도 챙겨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 내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리스트로 남겨보세요. 그 외 사람은 적당한 시점에 인연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도 노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줄 긋는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게 결국 나를 경조사비 자동이체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니까 내야지. 그런데 이 기준으로 움직이면 한 달에 몇 번씩 봉투를 꺼내게 됩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때입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평소에 안부 한 번 없다가 경사조사 때만 연락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내 지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따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연락이 잦은 사람, 감정이 오가는 사람, 서로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는 경조사비를 떠나 소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더 따뜻한 마음 표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돈을 줄이더라도 관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중요한 사람은 평소에 자주 챙기고 그 외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무적으로 가는 자리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자꾸 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경조사에 얽히게 됩니다. 모임은 많고 그 모임마다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조사비 루트가 확장됩니다. 이제는 참석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인간관계를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피곤한 자리,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경조사도 덜 따라옵니다. 줄이려면 참석부터 줄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경조사비를 쉽게 못 줄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너무 정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불안, 내 체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정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 돈을 내서 정말 기쁜가?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사람인가? 나는 이 경조사비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없으면 그건 줄여야 할 경조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를 줄이고 싶다면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돈을 덜 쓰려면 말을 더 해야 합니다. 진심을 돈으로만 전하지 않고 말과 마음으로 전하는 연습, 그게 결국 사람은 남기고 돈은 지키는 습관입니다. 즉, 경조사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선을 긋고 말로 마음을 전하고 돈보다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습관이 들면 경조사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그게 결국 노년의 안정이고 진짜 전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조사를 겪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슬픔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말없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건넸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일이라 믿었고, 그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예의가, 그 마음이 내 노후를 흔들고 있습니다. 매달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지 않고 남은 돈으로 병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는데 경조사비는 늘 고정 지출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줄여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돈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봉투가 얇아도 전화 한 통에도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나치게 베풀던 마음, 남들 눈치 보며 썼던 돈, 이제는 그 일부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경조사비는 줄이되 관계는 끊지 마십시오. 돈은 덜 내되 말은 더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게 진짜 존중받는 어른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선택이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후를 지키는 작은 선택들, 우리는 매일 그걸 이야기합니다. 노후의 길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